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무술년이 불과 한두 달 남았네요. 지나간 무술년을 돌아보면은 어려웠던 분들도 많았고 힘들었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술년을 뒤로 두고 기해년에 소띠분들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이 소띠를 나타내는 이 축자는 겨울의 마지막 글자로 지나간 시간들을 정리하는 기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철이 들다 보니까 성숙미가 넘치고 예술이나 종교의 재능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소띠분들의 성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소띠는 보편적으로 여유와 건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면모도 있어가지고 손안에 들어온 운도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고도 봅니다. 보편적으로 끈기는 있으나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주변으로부터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다고도 봅니다. 독립심과 자립심이 강하고 좀처럼 성을 내지 않으며 맡은 바 일은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 소띠분들이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얌전한 성향을 지녔지만은 단호한 면모도 가지는 것이 이 소띠분이라고 합니다. 참을성과 책임감도 강하고 또 끈기가 강해가지고 사업에도 수완을 발휘한다 이렇게도 봅니다. 소띠분들의 그 사주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소를 나타내는 이 축자는 음력으로는 12월을 나타내고 시간상으로는 새벽 1시부터 3시를 나타냅니다. 소띠해에 태어난 인물로는 신라의 원효대사, 구운몽을 지은 김만중, 고려 충신 정몽주, 조선의 4대왕 세종, 김자신 장군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세계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등이 있으며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도 소띠생이라고 하고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도 소띠생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2019년도 소띠분들의 한 해 동안 운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2019년도에 소띠분들은 역마살에 방합이 끼어 있네요. 거기다가 삼재가 시작됩니다. 이 역마살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분주히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살로 여기지기도 합니다. 출장이나 여행, 취직이나 성진을 겸한 근무처 이동, 이사를 가는 등도 전부 역마살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 역마살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이나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데 비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그 결실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방합이 끼어 있죠. 방합은 가족합이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그 결과도 상당히 좋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덜삼재가 끼어 있네요. 부부간이나 이성간에 조금 불화나 갈등도 있고 사회운도 나빠가지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도 쉽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합의 기운이 있으니까 삼재 기운은 상당히 약해진다고 보고요. 그 역마살의 그 흉기도 많이 약해진다 보시면 되니까 좋은 기운이 많이 작동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소띠분들 덜삼재가 껴 있지만은 그런 좋은 기운도 있으니까 한 해 멋있게 한번 출발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2019년도 기해년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비경과 정제니까 친인척 간이나 직장 동료들과 마찰이 조금씩 있을 수 있고요.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약간은 고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윗사람의 도움도 좀 있고 집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우는지라 비교적 운기는 좋은 한 해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식신과 정관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얻는 시기로 윗사람이나 선배들의 도움이 보편적으로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직장인은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되고 자신의 감추어진 매력이나 역량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얼축년에 태어나셨고 편재와 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보편적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역할이 약속되는 그런 한 해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업을 해도 보편적으로 잘 풀려나가고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승급에 행운도 오는 그런 한 해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편관과 급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 손실을 보거나 낭비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불화나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여명의 경우는 들어 일별수를 겪기도 한다. 이렇게 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보여지죠. 59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편인과 상관이십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갈등이 조금씩 생기고요. 부부간이나 자식들과도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는 그런 운세로 보이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신용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운세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도 보편적으로 조금씩 어려운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띠분들의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월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월은 양력입니다. 1월달 화개살이죠. 보편적으로 지나간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옛날로의 복귀도 이루어지고요. 지난 시절 다니던 회사에 복직을 하거나 헤어졌던 애인과 다시 만나거나 갈라섰던 자기 배우자와 다시 만나서 합치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죠. 또 화개살은 밖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움직임이 좀 강한 그런 기운이라서 예체능이나 아이디어 이런데 좀 소질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나 종교에 심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마무리가 좀 약하고 다소 활기가 부족한 한 달이 되기 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달 급살입니다. 급탈이나 도난, 부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그 물건이나 재물에 다소 손실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급살은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적이 되기도 해가지고 형제 자매 사이에 갈등이나 불화 이런 것들도 생기기 쉽고요. 변두리나 주변 또는 외부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에 그런 데서 방해나 구설이 따르기도 하고 아래 사람들의 배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급살이 좋은 운으로 작용을 하면은 권력을 쥐거나 명예를 쌓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은 특별한 합이나 충은 없습니다.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급살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겠다 할 수도 있겠네요. 3월달 제살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도 따르고 구설수나 재물의 손실 이런 것들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살운에는 밖으로 그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구상을 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는 수승의 기분으로 보내시는 한 해가 되면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제살운은 노력에 비해서 또 결실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요. 각종 사건이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사업이 조금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최대한 현상 유지에 힘쓰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4월달 천살이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종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보편적으로 혼자 감내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천살운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조건에 수능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보시면 되겠죠. 또 뒤에 보시면은 별다른 합이나 충은 없습니다.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5월달 지살입니다. 그리고 삼합이 있네요. 이 지살은 위에서 말한 역마살과 같이 이동살입니다. 직장이나 근무지의 이동, 보직의 변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거나 나들이를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는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밖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운들이 외부의 사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운이고요. 거기에다가 삼합까지 끼어 있죠. 이 삼합은 사회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만난
직장의 친구나 동료, 선배, 후배 자, 이런 쪽에 도움도 크고 또 그렇게 움직인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낙찰이 된다 보시면은 자, 이 5월 달은 좀 밖으로 움직이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6월 달 연살이죠. 원진이 끼어 있네, 그죠? 연살은 도화살이라 인기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게 매혹적으로 보이고 남자나 여자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따르는 자, 그런 경우도 됩니다.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이 도화살은 약간은 아랫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 직원이나 여직원들과 연문이 생기거나 자칫 부적절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또 원진까지 끼었죠. 이 원진은 가까운 사람들, 부부간이나 아니면 연인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서로 미운 감정이 생기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살, 도화살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미운 감정이 생기면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7월 달 월살입니다. 그리고 충미충까지 끼어 있죠.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조금씩 지장을 받거나 어려움도 따르고 또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 서로 서운한 감정이 생기거나 갈등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월살 기운에는 화목에 다소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또 그렇지만 또 이 월살은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뜻밖의 횡재수가 생기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이 월살은 잘 보내시면은 상당히 행운이 따르기도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충미충이 끼어 있죠, 그죠? 월살 자체도 그렇게 탐탁치 않은데 충까지 있으니까 이런 달은 각별하게 유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한 달이 됩니다. 8월 달 망신살입니다. 이 망신살은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다소 구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망신살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런 경우라 자신이 당하는 그 체면이나 명예의 손상보다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망신살은 어쩌면은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은 이 망신살은 남에게 내세울 만한 자, 그런 살이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금전이나 재물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니까 좋은 운세로 보시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좋은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9월달 장성살의 삼합이네요. 이 장성살은 최고조의 기운을 말합니다. 일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도 그에 따른 결실이 넉넉하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등 주변의 도움도 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장성살은 자기 그룹이라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삼합까지 끼었죠.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 결과도 상당히 좋게 마무리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은 이 장성살은 그렇게 힘있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칫 주변을 아나무인격으로 이견을 무시하거나 혼자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일을 역전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죠. 10월달 반한살의 축술형이 있습니다. 이 장성살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제는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한살은 약간 정관예우를 받는 그런 기운으로 보셔도 되겠네요. 조금 덜 일하고도 그때보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축술형이 끼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은 힘차게 일하는 가운데 자신이나 가족들이 남에게 피해를 입거나 다치는 곤란한 경우도 생기고요.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함지기 못한 결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되니까 반한살 기운 좋은 기운인데 축술형이 있을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달 역마살의 방합이죠.
이 역마살은 지살과 같이 뭐 직장의 이동이나 아니면 보직의 변경, 뭐 출장, 나들이 이런 것들처럼 밖으로 움직이는 이동살입니다. 그런데 이 역마살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방합이 끼었죠.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렇게 본인이 원치 않아서 움직였지만은 결과는 상당히 좋은 한 달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역마살이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사업은 상당히 잘 풀려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12월 달 6회살의 방합입니다. 무언가 답답하고 잘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기운을 말합니다. 인덕도 좀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생겨도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마땅치 않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고 신상의 잔병치레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잘 자라는 질병이나 구설수도 따르기 쉽고요. 금전적으로도 이것저것 손실도 오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방합이 끼었죠.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렇게 답답하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아니면 좀 막혀있던 그런 기운들이 오히려 자신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이 이 방합의 기운이 됩니다. 뭐 예컨대 이런 경우라 보시면 되겠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자기가 가고 싶은 만큼 제대로 못 가고 신호에 계속 막혔는데 그렇게 막혀서 늦게 도착하고 보니까 빨리 간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가 났더라.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소띠분들의 2019년도 한 해에 월별 운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9년도 좋은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